국내 배당 ETF와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은 SCHD,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연금저축 계좌와 IRP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국 버전들이 출시가 되면서 두 배당 ETF에 대한 장단점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당률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아리랑 고배당 ETF는 6.6%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현재 배당률을 보이고 있고, 이 SCHD 기반은 3.5% 전후를 주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배당 ETF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배당 성장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10년간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이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도 무려 11.9%에 달했으며, SCHD의 경우에는 현재 배당률은 조금 낮지만 배당 성장률이 무려 연평균 12.2%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편입 종목의 숫자는 아리랑 고배당주는 30개, SCHD는 100개의 분산 투자되고 있어서 SCHD의 경우가 분산 투자 효과와 안정성 측면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입 종목의 숫자가 너무 넓어지면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배당률 측면에서도 그렇듯이 배당률이 많이 떨어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현재 배당률을 좀 날카롭게 30개로 집중 투자를 한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가 배당률이 더 높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배당 ETF가 가장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은 10년간의 장기적인 배당 성장률 측면과 그리고 주가 성장 측면이었습니다. 주가가 10년 동안 배당주들의 경우에는 좀 기어다니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아리랑 고배당 ETF의 경우에는 7,600원이었던 주가가 11,060원으로 증가하면서 배당 성장률도 12%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지만, 주가 또한 횡보하거나 기어다니는 게 아니라 46% 정도는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배당 ETF들의 놀라운 점이 기초지수 대비 성과가 더 좋았다는 점입니다. 굉장히 이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한국의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아리랑 고배당주의 장기적인 성과가 3년과 10년 모두 승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SCHD의 경우에는 주가 성장 측면이 굉장히 놀라웠는데, 10년 전에는 34달러였던 주가가 73달러로 상승을 하면서 무려 110%라는 주가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수 대비 성과도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SPY 대비 승리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간략히 비교를 해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국가적 특성의 유리함과 편입 종목이 100개로 훨씬 더 분산 투자 효과가 크다는 점은 안정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측면이 있어서 SCHD도 굉장히 매력적인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이 종합적으로 배당률도 중요하고 배당금도 중요한데, 주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측면의 성과 측면에서는 과거 10년 실적에서는 SCHD가 더 유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래 10년도 과거와 동일한 반복이 일어난다면 SCHD가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다만 현재 현금 흐름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와 중기와 단기 관점 한 1년에서 3년 정도를 바라봤을 때는 배당률 수준이 좀 꽤 차이가 많이 나서 현재 금리를 고려해 봤을 때는 SCHD가 다소 아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기는 했습니다. 10년간의 장기 성과가 이게 더 좋았고 미국의 경우가 더 안정성이 더 높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SCHD가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10년간 미래가 반복이 되고 내가 10년간 이것을 잘 운영했을 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 시세차익형 비중이 높아지는 배당률이 더 낮아지고 시세차익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우가 운영 측면이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SCHD와 아리랑 고배당주 중에서 무엇이 더 정답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배당주에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은 배당금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아서 꼬박꼬박 돈을 받아서 배당주 지분에 재투자하는 관점에 현금 흐름 키우기 측면, 그리고 현금 흐름을 지금 당장 좀 어느 정도 비중 있게 얻어야 하는 측면에서는 5년 내 기간 측면에서는 아리랑 고배당주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배당률이 좀 월등하게 차이가 나도록 높고, 배당금을 지급받아서 재투자를 하는 시기에는 그 대상의 가격이 현금 흐름 크기를 키워가는 데는 그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고 쌀수록 유리한 측면도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황금가위의 가격이 매년 너무 크게 올라 버린다면 매입 가능한 수량은 당연히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대상뿐만 아니라 어떤 투자 대상이나 투자 전략이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다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이 됐으며, 흑백 논리로 이것 맞고 저거는 틀리다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에게는 A가 더 맞고 누군가에게는 B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에서도 항상 배틀이 일어나고 ETF와 인덱스 투자와 개별 주식 쪽에서도 이런 배틀이 일어나는데 정답이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 흥미를 더 느껴서 그것을 잘 알고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공부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로 인해서 정기적으로 잘 활동, 운영해 갈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지속 가능성과 흥미가 있어야, 그래서 흥미가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재미있게 공부를 유지할 수 있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가 아니라 그래서 돈을 벌었는가가 투자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장기적인 배당 성장률은 두 곳 모두 12% 수준으로 매년 연평균 12%씩 상승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어마어마한 실적입니다. 주가 상승률 측면 또한 기초 지수와 비교를 해도 아리랑 고배당주의 경우에도 지난 3년과 10년 모두 코스피 지수를 이겼고 SCHD의 경우에도 S&P 500 지수를 이겼는데 이것은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달러가 비싼 경우에는 한국 돈을 비싼 달러로 환전하여 달러에 투자해서 재투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주식 또는 ETF에 재투자하는 해외 투자는 달러가 비쌀 때는 지금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젠가는 달러가 평균 가격으로 저는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00원이던 달러가 1,130원이 되면 한국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환 손실로만 마이너스 13%를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 주변에서는 환 해지 상품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고 저 역시 이런 상품으로 투자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 환 해지 방식조차도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수료가 기존 상품들보다 더 비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러가 이제 싸질 때는 외국인이 취해온 지난 역사상의 포지션, 통계상 미국 외 국가를 달러가 비쌀 때는 그래서 선택하고 있는 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표적인 고배당주들 및 비과세 운영 팁 정보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